달라이라마가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한국의 불자들에게 특별한 법문을 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법문에서 달라이라마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삶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불교 영화제가 다음 주 개막합니다. 15개국 62편의 영화가 나흘간 상영됩니다. 동자승과 청소년의 이야기부터 틱낙한 스님 등 수행 여정을 다룬 작품 등 특별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상용화도 안 된 신기술인 CCUS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비용과 효율 면에서 제외된 기술을 도입해 탄소 중립을 선도할지 장밋빛 설계에 그칠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규모가 큰 사찰을 비롯해 갓바위 부처님 등 골골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기도처가 즐비합니다. 삼복더위에도 얼음같이 찬 약수가 마르지 않아 냉천사로도 불렸다는 원효암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행자가 정각을 이루는 모습을 커다란 보름달로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불두에서 나온 빛을 형상화한 만월, 전통 불화기법에 현대적 감각까지 더해진 만월은 관람객을 고요와 평온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한국의 불자들을 위해 특별 법문을 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법문에서 존자는 대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가지면 오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어제 정오 온라인 회의 공간에 스님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베푸는 법문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를 알리고 있는 랍숨 셰둠링의 텐진 남카 스님이 요청해 열리는 법문의 주제는 자비와 비폭력이었습니다. 법문은 달라이라마 유튜브 채널과 함께 BTN 불교TV에서 중계를 맡아 BT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고통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확신과 집중을 갖고 마음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대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갖추면 어떤 오감의 작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법문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특별 법문은 BTN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1회 세계유라 국제불교영화제가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5개국 총 62편의 영화가 나흘간 상영되는데요. 수많은 영화 가운데 눈여겨볼 작품들을 섹션별로 정리해 2번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오는 26일 개막하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15개국 총 62편의 불교영화 작품 가운데 사무국이 각 주제별로 특별 추천작을 선정했습니다. 첫 주제는 동자승과 청소년들의 이야기,
미얀마의 외딴절에서 주지 스님이 떠난 뒤 남겨진 4명의 동자승 이야기를 다룬 골든킹덤. 엄격한 수행 생활 속에서 바깥 세상에 대한 동자승의 호기심을 그린 수도원 아이들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작품으로는 9살 림포체 앙뚜와 스승 우르괌의 여정을 담은 문창용 감독의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 고단한 길에 오르는 16소녀 왕모의 이야기를 다룬 김한석 감독의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민내 감독의 액션 동자와 주경중 감독의 동승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불교를 보면 이렇게 어렵고 심오하기만 했던 그런 선입견에 갇혀있던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특별 추천작 2번째 주제는 세상의 큰 스님들 이야기. 틱나탄 스님과 명상 지도자 수행 공동체를 그린 나에게 가는 길을 비롯해 히말라야 동굴에서 수행하다 마을로 내려온 티베트 승려 고빈다를 다룬 마운틴 요기가 선정됐습니다. 국내 작품으로는 11명 스님의 천일정진과 이후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박대원 감독의 무문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불교를 전파한 쉥옌 스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그린 마스터 쉥옌은 본래 면목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됩니다. 대만의 큰 스님 쉥옌 스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본래 면목이라든지 이거는 한국 프리미어입니다. 그리고 또 신곤 아이러니 이것은 또 아시아 프리미어입니다.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영화의 간략한 소개와 상영 일정, 상영관 안내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기후위기 극복을 이끌고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가능성을 묻다 2번째 순서로 탄소 중립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비교해봤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유럽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벤치마킹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중위는 온실가스 흡수 방법으로 크게 산림과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신기술인 CCUS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시나리오는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은 최대 9,500만 톤을 CCUS 기술로 포집할 계획인데 영국이 전망하는 5,200만 톤이나 프랑스의 1,500만 톤에 비해 많습니다. 반면 유럽은 산림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신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데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산림에 비해 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상쇄량이 2~3배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미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비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조경 등 여러 부수적인 장점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탄소의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간접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산업부문 시나리오도 유럽과 차이를 보입니다. 비교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은 산업부문에서만 온실가스 배출을 92% 줄이는 안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91%, 프랑스는 80%의 감축률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약 80%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와 감축률이 같은 프랑스는 제조업 비중이 10%로 산업부문 탄소 배출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습니다.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탄소 정말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자라고 하는 자발적인 동력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시나리오 완성까지 남은 시간은 2달여 남짓. 실현 가능성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가 방법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의 청소년 대회 산사에서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국 100일장 대회와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대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가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현장 참가는 30일에 산지승원 부석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사찰에서 사찰의 문화재도 가치도 이해하고 학업에 찌그러 있던 그런 마음에서 바쁜 마음에서 정신적 여유와 또 쉼, 여유를 갖게 하는 거고요. 100일장 대회는 운문과 산문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글재는 각각 숲길과 가방입니다. 심사 포인트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문장력, 맞춤법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50명 내외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전국 음악놀이 페스티벌은 댄스와 노래, 연주 등 3개 분야에서 3분 내외의 창작곡이나 창작 댄스 공연을 선보이면 됩니다. 온라인 참가는 공연 영상을 제작해 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창의성과 표현성, 작품성, 호응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청소년 축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포함해 7개 팀 내외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10월 30일 부석사의 행사는 방역 지침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요. 참여하는 학생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또 심사자들도 방역 기준에 잘 맞춰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예, 개인 간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청소년 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민족의 영산으로 꼽히는 팔공산에는 동화사와 은혜사처럼 규모가 큰 교구 본사를 비롯해 갓바위 부처님 등 골골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기도처가 즐비하죠. 이 가운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랜 역사와 맑은 산수를 자랑하는 원효암을 5번째 힐링 사찰로 소개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칠곡군, 영천시 등 5개 시군과 맞닿아 있는 팔공산. 울창한 숲 골골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팔공산 자락이 경산시와 이어지는 중턱에서 은혜사 말사 원효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68년 원효 스님이 창건한 원효암은 고려 후기 중창 후 1986년 팔공산 일대에 번진 산불로 소실돼 다시 한번 중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진영이 모서져 있고 또 원효 대사를 또 모시는 원효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원효암에 오시면은 약수물도 아주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원효 산책길도 있고 그래서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마음 수행도 하고 또 산책로를 원효 산책로를 돌면서 나름대로 정신 수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얼음같이 찬 약수가 마르지 않아 냉천사로도 불렸다는 원효암은 수각으로 흐르는 약수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아담한 도량과 함께 숲뒤로 조성된 원효탑과 마의 열애 좌상은 잊지 말고 참배해야 할 원효암 명소입니다. 산책로도 걷고 또 가까운 사찰 오셔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땀도 흘리고 그러 하면은 원효 스님의 원효 사상처럼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1400년 전 원효 스님도 걸었을 숲길을 따라 조성된 원효 산책길은 1년 넘게 계절 냄새조차 잊고 살아온 코로나 시대 사람들에게 오감을 치유하는 힐링 코스입니다. 스님 걸으셨던 그 길을 지금 뭐 천년이 넘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예, 너무 벅찹니다. 녹음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더위도 머리끝까지 쌓인 피로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원효암을 끼고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울창하게 뻗은 팔공산 숲을 걷다 보면 원효 스님이 얻은 깨달음의 기쁨을 어느 순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수행자가 정진해 정각을 이뤄내는 모습을 커다란 보름달로 표현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경기 불화 작가의 관심의 표상전은 관람객들에게 보름달을 바라보며 내면을 비춰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하늘을 흘러가듯 섬세하게 살아 움직이는 보름달이 고급스러운 문양을 품고 있습니다. 전통 불화 기법을 토대로 현대적 감각까지 갖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경기 작가의 개인전, 관심의 표상입니다. 박경기 작가는 보름달 안에 불도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했고 이것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수행자들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바쁨이 일상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성찰하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와 평온 속으로 초대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 관불산매라는 수행 방식이 있는데 저희 그림도 그러한 개념에서 하나의 표상으로서 저희 그림을 바라보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습니다. 박경기 작가는 13살에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 1984년 스승 오윤 조각가의 권유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면서 불교 미술가로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상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성향이 종교화인 불화의 속성과 잘 맞아 색상과 선에 심취했고 불교 철학까지 관심이 더해지며 작품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현재는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을 맡으며 화계사에서 10년이 넘도록 불화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불화를 통한 문화 포교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찰에 나가서 좀 더 이 시대의 불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 시대의 불화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보름달 작품을 보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불법이 비추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양을 통해서 지역성을 표현하시고 만월이 보름달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이 사바세계에 비춘다는 의미로 바닥에 이제 땅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보름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종로 동덕 아트갤러리에서 전시되는 박경기 작가의 관심의 표상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통영 안정사 영산제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명하는 두 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제 보존회와 한국불교음악학회는 지난 15일 통영 안정사에서 벽발산 안정사 불교일의 악가무의 전통과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안정사 영산제의 전통불교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안정사 조실 승헌 스님, 주지 호암 스님, 한명희 한국불교음악학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지역과 학계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우란 분절을 맞아 코로나19 희생자와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총본산 응현원과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진징사에서 코로나19 희생자와 재해 희생자를 비롯해 선망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시야귀 회향 법요식과 등롱 띄우기 행사를 이원 중계로 봉행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비록 코로나19로 행사의 규모는 축소됐지만 지혜의 불을 밝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며 선조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세상과 사람, 미래의 희망의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